네, 사물인터넷 융합기술 여섯 번째 주제는 엣지 컴퓨팅 기술입니다. 엣지 컴퓨팅 서비스라고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엣지 컴퓨팅 하면 사용자나 또는 그 데이터 소스의 물리적인 위치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물리적인 위치와 가까운 곳에서 컴퓨팅을 수행한다라는 그런 엣지는 이제 끝이라는 의미잖아요. 그죠? 모서리. 그래서 기업이 다수의 위치에서 공통적인 그 리소스 풀, 그 자원을 모두 모아놓은 이런 리소스 풀을 사용해서 데이터 연산이나 처리를 이제 분산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렌더링 파이프라인의 그 컴퓨팅 직접적인 부분을 이 클라우드로 옮겨놓고 예를 들면 이제 뭐 가상 현실이나 증강 현실 같은 그런 서비스를 이용할 때 대역폭이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지연 시간이 길어진다거나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엣지 컴퓨팅을 이용을 하면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줍니다. 자, 우리가 자율주행 자동차 또는 스마트 자동차 같은 이런 사물 인터넷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런 스마트 자동차에서 길 안내 정보를 이용을 합니다. 근데 이 길 안내 정보를 처리하면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시간이 막 지연이 되고 있어요. 도로 한복판에서 빠리빠리 길 안내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저리가 지연이 돼요. 그랬을 때 상당히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엣지 컴퓨팅을 이용을 하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처리해서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엣지 컴퓨팅을 사용을 하면 결국 데이터 수집이나 처리 같은 것들, 흔히 얘기하는 이런 컴퓨팅 기능은 로컬 네트워크 상에 있는 엣지 컴퓨터에서 처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민감한 데이터의 유출 위험이 완화될 수 있고요. 기업이 갖고 있는 영업 비밀 같은 것들이 외부에 유출되는 것도 막을 수 있겠죠.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나 네트워크 트래픽을 이렇게 이제 네트워크 엣지 또 고객이 아주 쓰기 편리한 가까운 곳으로 이동시켜서 전체적인 네트워크 및 그 컴퓨팅 그 어떤 파워를 분산시키려고 하는 그런 구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응용단에 있는 그 유저들에게 초저지연이라고 하는 만족감과 또 대용량 대역폭을 제공한다고 하는 만족감, 그리고 실시간으로 네트워크 정보를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면에서 상당히 매력적인 거죠. 이와 같은 근접성이나 상황 인지, 민첩성, 그 다음에 빠른 응답 시간, 그 다음에 빠른 처리 속도, 이런 것들은 결국 엣지 컴퓨팅이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고요. 이런 것을 활용하는 모바일 사업자라든지 네트워크 장비업자라든지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 안에서 이런 엣지 컴퓨팅 기술을 활용한 그런 플랫폼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엣지 컴퓨팅을 사용할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정리를 해봤어요. 일단 클라우드에 걸리는 데이터의 부하를 대폭 줄여줄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라는 것은 어쨌든 어떻게 생각하면 중앙 집중화되어 있는 자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스마트 보안 장치와 같은 이런 비디오 센서에서 보내는 자료가 늘어나고
또 화질 수준이 높아지고 이렇게 하면서 기존 대역폭이 충분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죠?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엣지에서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전송할 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네트워크나 클라우드의 오류라든지 아니면 서비스 거부 같은 그런 공격으로부터 그런 공격을 받아서 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을 때도 가장 자신에게 가까이 있는 엣지 플랫폼에서 임시로 이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엣지 컴퓨팅은 이점이 많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엣지 컴퓨팅의 대표적인 세 가지 패러다임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먼저 제안자라는 입장에서 포그 컴퓨팅 2012년에 시스코에서 제안했습니다. 그 다음에 멀티 액세스 엣지 컴퓨팅 노키아와 IBM이 2013년에 제안을 했어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 랩이라고 하는 것은 2009년에 카네기 멜론 대학과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이들의 각각의 개념을 살펴보면 먼저 포그 컴퓨팅 하는 것은 단말이나 네트워크, 그 다음에 기존 클라우드 사이에 존재하는 가상화된 클라우드 플랫폼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멀티 액세스 엣지 컴퓨팅은 엣지 컴퓨팅 능력 및 실시간 무선 연결 정보를 활용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한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클라우드 넷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멀티코어 컴퓨팅 능력과 저장소 그리고 이들 간을 무선 연결을 통해 아주 작은 클러스터 단위로 그리고 분권화시켜서 형성하는 그런 인터넷 구조를 클라우드 렛이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아울렛 같은 어떤 작은 단위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엣지 노드는요, 포그 컴퓨터에서는 뭐 컴퓨터나 저장소 기능을 갖춘 그런 서버, 그 다음에 라우터, 뭐 AP, 셋탑박스 이런 것들이 다 엣지 노드가 될 수 있겠고요. 멀티 액세스 엣지 컴퓨팅 방식에서는 무선 접속 네트워크 기지국에 요 엣지 노드가 설치가 됩니다. 그 다음에 클라우드 렛에서는 이제 무선 네트워크상에 존재하는 작은 규모의 데이터 및 컴퓨팅 센터가 엣지 노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엣지 컴퓨팅의 기술적인 특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요. 먼저 이제 엣지 컴퓨팅은 이동성이 아주 좋아요. 사람이나 차량 이런 이동하는 이동체가 엣지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받고 싶어요. 그러면 이런 이동체에 적합한 엣지 컴퓨팅 기술이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자원관리 및 협업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엣지 컴퓨팅 환경은 기본적으로 공간적, 비용적 제약으로 인해 이 탈중앙화된 그런 환경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제한된 그 컴퓨팅 및 저장소 자원을 갖추게 되겠죠. 그리고 이런 그 분산되어 있고 제한적인 컴퓨팅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서비스의 성능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그 한계들을 뭐 예를 들면 이웃한 엣지를 통해서 아니면 중앙에 있는 클라우드와 연결해서 이런 부족한 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기술이 이제 개발되고 있는 겁니다. 자, 사용자가 이동을 해요. 그러면 이동하면서 다른 엣지 네트워크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이럴 때 핸드오버하고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처리를 잘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엣지 시스템과 클라우드 시스템 간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보안이라는 측면에서 사물 인터넷과 연계되는 이런 엣지 컴퓨팅 환경에서는 일단 사물 인터넷에 있는 이런 센서 데이터, 그다음에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해서 이 수집된 데이터를 유통을 시키거나 전송을 할 때 뭐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거나 아니면 보안 위협으로부터 좀 해킹을 당한다거나 이런 이슈가 발생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막고 그다음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이제 적합하게 개발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트워크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인프라에 대한 그 위협 요소는 도스 공격이라든지 그다음에 에이전트 공격, 여러 가지 불량한 게이트웨이, 통신 장비들이죠. 이런 것들의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고요. 엣지 데이터 센터를 위협하는 요소로는 물리적인 피해, 그 다음에 프라이버시 누출, 권한 변조 이런 것들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자, 핵심 인프라에 대한 그 공격으로는 뭐 이제 프라이버시가 개인의 개인 정보들이 어떻게 됐어요? 유도출돼 버렸어요. 그리고 이런 개인의 정보가 변조되고 또 전체적인 인프라가 아주 성능이 떨어지는 인프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가상화 인프라 이것도 서비스 거부 공격이나 자원 오남용 이런 문제들이 위협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자 단말 즉 엣지죠. 엣지에서 정보 노출이나 서비스 변조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식성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이 이식성은 서로 다른 엣지 컴퓨팅 서비스 제공자들이 서로 사용하는 그 환경이 달라요. 그래도 이런 서로 다른 환경이지만 서로 협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상당히 빈번히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떤 엣지는 예를 들면 운영체제가 뭐 안드로이드 베이스예요. 아니면 유닉스 베이스예요. 근데 이쪽 것은 예를 들면 iOS나 아니면 리눅스 베이스로 가고 있어요. 이런 환경에 상에서도 서비스 이용이 중단되거나 못하면 안 되고 서로 협업되는 시스템을 통해서 이식성이 중요한 이유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엣지 컴퓨팅을 적용해서 우리가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면 예를 들면 이제 비디오 분석이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 겁니다. 비디오 분석, 자, 비디오 스트림을 분석을 해서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활용하는 거예요. 자, 비디오 카메라가 자체 분석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원격 서버에서 분석하는 방법에 비하면 네트워크상의 대용량 비디오 스트림 전송을 이제 막아줌으로써 이 엣지 컴퓨팅을 적용하면서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 아니면 커넥티드 카에서 이제 이 클라우드, 커넥티드 카 클라우드를 그 기존의 이동통신 기지국을 활용해서 확장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차량에 근접한 위치에 존재하는 그런 데이터나 어플리케이션들이 이 데이터를 주고받는 전달 시간을 줄여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 코어망이나 아니면 외부 인터넷에 있는 응용들에게 별도의 추상화된 계층을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팩토리에서도 이 엣지 컴퓨팅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자, 엣지 컴퓨팅이라는 것은 이제 2000 대충 한 10년도 무렵에 그 개념이 처음 소개됐고요. 이것이 실제로 사물 인터넷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고 감안해서 이 안전적이고 안정화된 환경이 됐을 때 본격적인 적용이 이루어지겠죠. 여러분들 이 엣지 컴퓨팅이라는 이슈는 앞으로 점진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고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번 수업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